난 마광숙 씨가 내 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한서방하고의 연애는 물론 결혼도 절대 허락할 수 없어요. 우리끼리만 알고 밥이나 먹고 다신 보지 맙시다. 지난주 43회, 44회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은 우리 방구석 애청자들의 가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평생 형제라 믿었던 오강수에게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고 한동석 장모의 강한 반대.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였는데요. 한동석과 아름다운 연애를 키워가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마광숙. 사랑하는 한동석의 장모님에게 어떻게 다가가 마음의 문을 두드려 결국 활짝 열어낼지 그 감동과 유쾌함이 어우러진 45회 예측 스토리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얻어 드라마의 재미를 두세 배 전해드립니다. 마광숙은 연인 한동석의 깊은 고민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동석의 장모님 문제였죠. 한동석의 장모님은 자신이 치매 초기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한동석에게는 물론 누구에게도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주변에 알려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은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마광숙은 우연한 계기로 한동석의 장모님의 치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석의 장모님이 자신의 병을 숨기려 하는 마음을 헤아려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보듬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별한 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한동석과 마광숙의 연애 관계를 극도로 반대하고 있었죠. 마광숙은 한동석의 장모님이 느끼는 깊은 외로움과 불안함을 진심으로 보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광숙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저녁 한동석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동석 씨, 장모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장모님하고 좀 친해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서요. 한동석은 뜻밖의 질문에 놀랐지만 마광숙의 진심을 알아차리고는 한동석의 장모님의 스케줄을 알려주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한동석이 출근한 후 마광숙은 망설임 없이 한동석의 장모님이 혼자 계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배를 누르고 이내 문이 열리고 한동석의 장모님이 경계 가득한 표정으로 마광숙을 마주했습니다. 또 왔어요? 내가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한동석의 장모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은 그 차가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포시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제가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좋은 의사 선생님을 알게 되었는데 같이 가볼까 해서요. 혼자 병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한동석의 장모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자신이 치매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이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불쾌했습니다.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한동석의 장모님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한동석의 장모님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건강은 미리미리 챙겨야죠. 제가 옆에서 꼭 도와드릴게요. 저 믿고 한 번만 같이 가주세요. 제가 딸처럼 꼼꼼히 의사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마광숙의 끈질긴 설득에 한동석의 장모님은 결국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병을 알고 있는 마광숙이 굳이 나서서 비밀리에 도와주려는 의도를 파악하고 내심 안도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광숙의 손에 이끌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마광숙은 아랑곳하지 않고 살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친딸과 함께 나들이라도 나선 듯 마광숙은 한동석의 장모님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마광숙은 미리 예약해둔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마광숙은 한동석의 장모님 앞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의사에게 전반적인 치매 상태와 주의할 점 등을 물었습니다. 의사는 한동석의 장모님이 초기 치매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한 불안감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동석의 장모님은 마광숙이 의사와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살뜰한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마광숙이 자신의 병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보고 걱정하는 모습에서 문득 오래전 세상을 떠난 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었다면 저렇게 나를 챙겨줬겠지. 한동석의 장모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잃은 딸처럼 보살피는 마광숙의 모습에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석의 장모님은 마광숙이 자신의 치매의 사실을 알고도 이토록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신을 보듬어주는 것에 대한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한동석의 장모님은 처음으로 마광숙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 줄 몰랐네. 마광숙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려? 당연한 일이죠. 이제 배가 많이 고프실 텐데 제가 집에 가서 맛있는 점심 차려드릴게요. 독수리 술도가의 특별한 막걸리도 한 잔 곁들이면 아주 좋으실 겁니다. 한동석의 장모님은 마광숙의 제안에 딱히 거절하지 않았고 그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을 다녀오는 동안 마치 딸과 함께 외출을 한 듯한 묘한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꼈던 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마광숙은 능숙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금세 따끈한 찌개와 정갈한 반찬, 그리고 구수한 독수리 술도가 막걸리가 상에 올랐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처음에는 마광숙이 혼자서 오늘 병원에서 들었던 이야기, 독수리 술도가의 근황, 그리고 연인 한동석에 대한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제잘제잘 떠들었습니다. 한동석의 장모님은 그런 마광숙을 그저 말없이 바라보며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의 유쾌하고 솔직한 이야기는 차츰 한동석의 장모님 마음속 얼어붙었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굳게 닫혔던 입술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이 막걸리는 참 시원하네. 요새 통 입맛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막걸리도 꿀맛이네. 한동석의 장모님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마광숙은 은은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맛있게 드시니 제가 다 기쁘네요. 더 드릴까요? 한동석의 장모님은 고개를 젓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도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해. 나는 내 딸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어. 그 아이가 죽고 나서 내 삶은 온통 먹구름 같았지. 웃는 것도 있고 사람들에게 마음 여는 것도 있고 살았어. 내 사위 한서방이 날 이렇게 보듬어줘서 버텼지만 한편으로는 딸을 잃은 슬픔에 늘 잠겨 있었어. 그래서 마광숙 씨가 한서방 옆에 나타났을 때 내 딸의 빈자리를 마광숙 씨가 채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한편으론 들었지만 동시에 또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상처받을까봐 너무 두려웠어. 그래서 더 모질게 굴었던 거야. 내 딸의 자리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았어. 한동석의 장모님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마광숙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 요즘 너무 무서워. 자꾸 깜빡깜빡하고 익숙했던 길도 낯설고 병원에서도 아직은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알아. 내 삶의 조각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더 불안하고 초조했어. 멀쩡할 때, 내 정신이 온전할 때 모든 걸 정리하고 싶었어. 한서방에게 짐이 되기 싫었고 새로운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도 두려웠지. 한동석의 장모님의 솔직한 고백에 마광숙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한동석의 장모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가 다 압니다.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제가 다 이해합니다. 이제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제가 딸이 되어드릴게요. 마광숙의 따뜻한 위로에 한동석의 장모님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마광숙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슬픔과 외로움, 병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한동석의 장모님은 겨우 흐느낌을 멈추고 마광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따뜻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광숙 씨가 정말 내 딸이 되어줄 수 있겠나? 이 못난 늙은이 옆에서 내 남은 삶을 함께 해줄 수 있겠나? 그리고 내 사위 한서방 옆에서 손주들에게도 마광숙 씨가 진짜 엄마가 되어서 그 아이들도 친자식처럼 아껴줄 수 있겠나? 한동석의 장모님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마광숙의 손을 꽉 잡고 떨리는 눈빛으로 답을 기다렸습니다. 마광숙은 한동석의 장모님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딸이 되어드릴게요. 동석 씨랑 결혼해서 평생 잘 모실게요. 그리고 한결이와 한봄이, 그 아이들은 이제 저의 자식입니다.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아껴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곁에, 동석 씨 곁에, 아이들 곁에 늘 함께 할 겁니다.
마광숙의 진심 어린 약속에 한동석의 장모님의 얼굴에는 비로소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광숙의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따뜻한 점심 식사와 진심 어린 대화가 끝나고 마광숙은 한동석의 장모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랑 고스톱 한 판 치실까요? 제가 고스톱 치는 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마광숙의 유쾌한 제안에 한동석의 장모님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그녀에게 고스톱은 낯설었지만 마광숙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즐거울 것 같았습니다. 고스톱 패가 섞이고 두 사람의 방에는 찰진 패 소리와 함께 유쾌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막걸리의 취기와 오랜만에 느껴보는 즐거움 때문이었을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술기운에 취한 두 사람은 이내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고스톱판 옆에 나란히 대자로 뻗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동석의 장모님은 마광숙의 품에 기댄 채 마치 어린아이처럼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퇴근한 한동석이 자녀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모님, 저 왔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한동석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조용히 한동석의 장모님 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자신의 장모님과 연인 마광숙이 고스톱패를 널어놓은 채 서로에게 기댄 채 대자로 뻗어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동석의 장모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마광숙은 그런 그녀를 보듬듯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이들에게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마광숙의 진심이 드디어 한동석의 장모님의 다친 마음을 열었음을 직감한 순간이었습니다. 한동석은 장모님의 치매 사실은 모른 채 그저 마광숙의 헌신적인 노력이 큰 결실을 맺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들에게서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한동석의 장모님은 치매 증상으로 인해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마광숙이라는 이름 석자와 그녀가 준 따뜻한 사랑의 온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피를 나누지 않아도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한다면 그 어떤 관계보다 끈끈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마광숙의 헌신적인 사랑은 한동석의 장모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치유하고 한동석과의 결혼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도 이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8시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두세요. 방구석 애청자가 함께 재미를 더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